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즐겁게 미술 수업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미술 수업 규칙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술 수업 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죠, 여러분? 이중섭의 명화 한 작품과 디지털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작품 감상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특히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디지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명화를 볼 때는 이 명화에 대한 감상을 선생님이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입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디지털 작품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디지털 작품이나 명화 작품이나 감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작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탐색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작가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그림을 보면서 당시 작가의 심정을 유추하는 것이었었죠.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중섭이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렇죠? 편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빠가 오늘 엄마, 태성이, 태연이가 소 달구지를 타고 따스한 남쪽 나라로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소 위에는 구름이 떠 있네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1954년이라는 이 시기에 이중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였고 가족과도 떨어져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생각보다 밝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미술 감상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미술 감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품을 감상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하나 더 작품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미술 작품을 읽는다? 읽는 건 대체 무엇이지? 하는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떠오르세요? 책을 보통 읽는 거? 네,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 미술 작품도 감상하는 것이 있고 또 작품 감상의 하나의 방법으로 작품을 읽을 수도 있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미술 작품 읽는 것을 조금 구별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흔히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한자를 써요. 느낄 감자에 생각 상자. 즉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대상이나 작품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고 A라는 여자친구는 이렇게 감상 소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다들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뭔가 흥겨운 느낌이 들어. 아이들도 좀 신나 보이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친구, B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B라는 남자친구는 이렇게 감상 소감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작품 속에 있는 색상이 왠지 노을 지는 무렵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소가 끄는 달구지에 타고 가는 여자의 모습이 나는 조금 힘들어 보여. 자, 여러분,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작품 감상 소감은 각기 달랐어요. 그렇다면 어떤 친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감상에는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상의 뜻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이 감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대상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빨간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빨간 사과를 보고 누군가는 저 빨간 사과의 색상이 참 예쁘다. 립스틱의 색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사과를 보면서 배가 고프다. 난 저 사과를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처럼 감상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작품 감상 외에 하나를 더 하기로 했었죠? 그것은 바로 미술 작품을 읽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배워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지? 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조사, 탐구, 해석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걸로부터 정보를 얻어야겠죠. 정보를 탐색하는 조사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는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미술사 책을 보면서 이 책 속에서 작가가 쓴 편지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혹은 요즘과 같은 때에는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온라인 미술관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작가의 생애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술 작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미술 작품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작품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이 작품 속에는 어떤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작품은요, 이중섭이라는 작가의 부부라는 작품입니다. 195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이 작품 속에 지금 두 마리의 새가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새 뒤에 배경색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예시 답안을 좀 상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낸 친구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마리 새가 서로 부리를 부딪히고 있어요, 선생님. 한 마리 새는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고 다른 한 마리 새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어요. 마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두 마리의 새의 날개가 서로 만나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나 정말 저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뭐가 보이나요?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작품하고 작품의 작가 그리고 작품 제목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부부라는 작품을 보니까요. 두 마리 새는 부인과 남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인과 남편 새가 서로 포옹하고 반가움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작품을 관찰하는 것은 어떠한 작품, 미술작품 대상을 처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감상입니다. 다음 단계로는요, 작품을 이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하고 찾아서 이 작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작가는 어떠한 의도로 이거를 그렸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막 들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충분히 줘야 하니까 이 부부 작품은 선생님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요, 1953년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이 정말 쑥대밭이 되고 아비규환이던 그런 시대에 그려졌던 작품입니다. 이 이중섭은요, 6.25 전쟁 때 월남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의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생활의 그 궁핍함과 가난함을 좀 면하고자 일본인이었던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아내를 매우 그리워하던 이중섭을 주변에서 도움을 모아줘가지고 이중섭이 1953년 7월 말에 일본에 가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렸던 것과는 너무 짧은 신원보증 문제로 일주일 만에 부산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이죠? 이 작품이 언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작가가 그렸을 당시에 그 작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작품을 보더라도 작품 읽기를 할 때에는 작가 혹은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 속에 지금 새 2마리가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작품을 관찰했을 때 우리는 뭐만 알 수 있었냐면 새처럼 보이는 동물이 2마리가 있네 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 새가 닭인지 꿩인지 학인지 봉황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것은 작품을 조사하는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 쌍의 새는 바로 봉황인데요. 이 봉황을 현대적으로 좀 변형해서 이중섭이 그린 그림이에요. 봉황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새는 아니라고 하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새인데 이 봉황의 봉자는 수컷을 의미하고요. 황자는 암컷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사로움과 상서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볼 때 탐색할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작품을 조사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작품을 조금 더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왔냐면 똑같은 작품인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1955년 이중섭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중섭이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열렬한 애정만한 애정이 또 없을 것이요. 일찍이 역사상에 나타나 있는 애정의 전부를 합치더라도 남덕이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참된 애정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게요. 너무 로맨틱하고 멋있는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중섭이 일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여러 장의 편지들을 주고받고 편지를 보내요. 그렇다면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1953년에 이중섭이 그린 부부라는 작품 속에 남긴 이 봉황 두 마리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부인,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뜨겁게 포옹하고 손을 잡는 재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런 약간 희망을 담아서 그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작품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 작가가 비슷한 시기에 그렸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작품은 부부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1953년에 부부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린 작품 중에 벚꽃 위에 새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부터 1953년 무렵에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물고기와 노는 새 아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작품의 공통점은 새와 그리고 아이들 혹은 물고기와 같은 소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작품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작품을 조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글로 옮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작품 조사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섭의 부부는 1953년에 그린 그림으로 이 당시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이중섭의 생활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었죠. 1953년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건너간 이중섭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품 부부는요, 상상 속의 동물인 봉황을 그린 것인데 봉황은 주로 경사로움이나 상서로움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중섭과 관련된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려고 EBS에 있는 지식 채널의 영상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그렸고 이런 소재들을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 이중섭이 그린 작품들 중에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중섭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의 짧은 영상을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안에 이중섭이 어떠한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을 주로 작업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조사하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쳤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단계는 작품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조사하는 것과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선생님이 이중섭의 부부라는 작품을 학생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예시를 들어온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중섭의 부부 그림을 보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어요. 이중섭이 전쟁으로 인한 아비규환 속에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아들과 아내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 작품 속 부부송 등장하는 새는 상상의 동물인 봉황인데 봉황은 주로 경사로움이나 상서로움을 뜻한다고 해요. 저는 이중섭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부부가 어서 빨리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사하기와 해석하기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조사하는 것은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적는 것이라고 한다면, 작품 해석하기는 내가 조사한 이런 정보들과 내용을 가지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함께 적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와 이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이후에 나의 작품 감상 소감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 조사 다음에는 작품 해석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한 작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이중섭의 두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뭘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작품을 관찰하는 것부터 감상을 시작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 작품에서 뭐가 보이세요? 두 사람이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뭔가 서로에 대한 끈끈한 믿음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죠? 특히 사람 주변 배경색이나 약간 접힌 듯한 자국들이 있는데 이런 자국들이 험난하거나 가시밭길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작품 속에서 발견해낸 것들,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네, 작품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단계였어요. 이 작품은요, 이중섭이 창안한 기법인 은지화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은지화는 그 양담배를 싸는 종이에 입혀진 은박에다가 뾰족한 도구로 드로잉을 한 그림을 말을 합니다. 은박 위에다가 뾰족한 도구로 긁고 새기면 그 부분이 긁히겠죠. 그럼 긁힌 부분은 미세하게 음각이 되는데 그 위에 물감을 바르고 다시 닦아내면요. 지금 보는 이중섭의 두 아이처럼 물감이 파인 부분을 그 물감이 메꿔주면서 독특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작품 해석하기 단계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앞에서 내가 관찰한 것과 조사한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나의 감정을 담아서 작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섭의 두 아이를 보면 애틋함과 두 아이의 끈끈한 믿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색은 참 독특한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중섭이 이 그림을 은지화로 그렸기 때문에 갖는 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은지화는 양담배를 싸는 종이에 입혀진 은박에 뾰족한 도구로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말하는데 살림이 궁핍했던 이중섭이 그림 그릴 종이 대신에 사용했던 거라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 은지화의 느낌이 독특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눈을 감은 두 아이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하나의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요, 작품 속에 담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언제 그려진 그림인지,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내 식대로, 내가 느낀 것대로 자유롭게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처럼 작품을 깊이 있게 읽어보려는 노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감상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두려움 없이 접하고 감상하고 또 읽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